1주차 휘문고 시그니처의 영상을 진행하게 된 박건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휘 강사입니다. 먼저 주관 집중 유형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가모프와 호일이 주장했던 다음과 같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한 비교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만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선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분석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방정관에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과 다음 흡수 스펙트럼에 관련된 이야기와 방출 스펙트럼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림 자료를 주고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자 생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우주론과 원자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단어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합쳐져서 뭘로 나오기 시작했냐면 줄글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입자 형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먼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 수소 핵융합 반응과 다음과 같은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의 진화 과정들이 시험 문제로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 정리와 함께 패턴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자면 연속과 선이죠. 근데 선 스펙트럼은 이제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또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럼 방출과 흡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원자 핵이 있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외곽에 다음과 같이 전자 껍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자가 존재를 하면 우리는 이 껍질들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에너지 준위의 값은 작아지는 것이고, 에너지 준위가 이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전자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색선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때는 다 세 개의 쭉 배열이 있을 때 거기서 검정선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플러 효과가 나올 겁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관측자가 있을 때 우리 소방차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소방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소리가 커지는 걸로 들려지는 거고요. 얘가 서로 멀어지고 있으면 소리는 다시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즉, 이 말은 접근을 할 때는 파장값이 짧아진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커진다.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다시 말해 에너지는 작아진다라는 뜻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와 관련 지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소에 따라서 당연히 방출 스펙트럼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의 이 선의 위치와 개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원소의 종류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주 초기 원소는 빅뱅 직후 3분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7대1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겠죠? 자, 빅뱅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기본 입자가 생성이 돼야겠죠. 그럼 기본 입자가 생성된 이후에는 누구와 누가 만들어질까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쿼크와 기본 입자에 이제 들어가는 게 쿼크와 전자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쿼크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이 결합되면 얘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고 얘는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죠. 왜? 쿼크 중에서 어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로 됐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결합이 됐을 때 플러스 1이 되니까 얘 보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했냐? 양성자가 된 거고 얘를 중성자가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1초 시점일 때는 이게 1대1의 비율비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분 시점이 됐을 때 3분 시점이 됐을 때는 몇 대 몇이 된다? 7대1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7대1이 됐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또 뭐를 해야 돼요? 14대 2라고 이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자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 중성자 두 개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였냐? 헬륨 원자 핵을 만들었고요. 이 12개 자체가 뭐예요? 수소 원자 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소 원자 핵 대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다가 되는 거고요. 질량비는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가 되니까 3대 1이다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적 우주하고 동적 우주가 있는데 정적 우주에는 우리가 아인슈타인, 동적 우주에는 프리드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정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지만 동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허블이 뭘 확인했냐? 외부 은하를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외부 은하를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찾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팽창을 통해서 동적 우주론이 맞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 거리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걸 말을 했죠. 다시 말해서 V는 h 곱하기 r이었어요. 그럼 이 기울기 값이 의미하는 게 h가 r분의 v를 의미한다라는 거였고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플러 효과와 다시 한번 결론을 짓는 겁니다. 기준 파장이 있을 때 기준 파장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니면 가까워졌는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얘도 속도가 결국 몇이 되냐면 기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다라는 뜻인 거겠죠. 따라서 가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허블 상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정지 상태의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비교해서 후퇴하고 있음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이 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본다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에서 주장한 학자는 가모프와 호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부피는 당연히 증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얘네들이 서로 둘 다 뭐 이후에 나오게 됐냐면 앞에서 봤던 얘 허블의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질량은 어때야 돼요? 빅뱅 우주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도 똑같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해요. 그러면 밀도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 밀도는 얘는 일정해야 돼요. 어떻게 일정해요? 높은 상태로 그대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빅뱅 우주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도 값은 당연히 감소해야 돼요. 왜?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계속 증가하지만 질량은 그대로니까요. 그러면 온도 값도 비교할 수 있겠죠. 온도는 빅뱅 우주론은 계속 떨어져요.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기억선지. 20세기 초 모든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냐라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펜저스와 윌슨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뭘 찾았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았죠. 따라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가모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가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만들었냐면 빅뱅 우주론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계속 만들어져서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이건 정상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틀리게 돼서 얘는 1번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6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모습의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뭐에 해당되냐면 정적 우주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는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빅뱅 우주론에 해당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가나 모두 은하의 밀도는 감소하냐 했는데 가는 밀도 감소하지 않지만 나는 감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냐? 아니요, 새로운 공간에 은하가 나는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었냐? 사실 지금 보면은 얘는 생성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가는 정적이고 나는 팽창우주론이니까 디귿 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7번 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호일과 감호프의 우주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는 계속 입자들이 생겼죠. 근데 나는요, 거리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빅뱅을 의미하는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정상 우주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냐 했는데 일정하죠. 그러니까 기억선지 틀린 말인 거고 우주 배경 복사는 나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게 맞는 선지고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총 질량을 물어보면 가는 증가하지만 나는 그대로 해야겠죠. 따라서 가나 모두 증가한다는 틀린 선지가 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적 우주하고 동적 우주하고 매우 중요하니까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꼭 잘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 우주 초기 이제 원소들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질을 이제 우리가 또 분해해서 보자면 원자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자핵이 있는 거고 이 원자핵을 분해해서 보면 중성자, 양성자가 있을 건데 얘를 이루고 있는 건 쿼크구나라는 거 하나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C는 다음과 같이 전자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12번에 그림은 초기 우주에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의미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처음에 몇 대 몇이었냐? 7대 1이었죠. 근데 얘가 지금 2배인 14대 2로 나타내놨어요. 그러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되는 거고요.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는 12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말인 거고 우주 초기 핵융합 반응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로 일치하게 되는 거고요. 빅뱅 3분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는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니은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자료로 다시 한번 꼭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질의 탄생과 원자의 생성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직후 초기 우주에서 쿼크, 전자 등과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겼고 쿼크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아래와 단어와 문구를 모두 사용해서 3분이 될 때까지 만들어진 물질의 종류와 과정을 3문장 안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가 양성자, 중성자 결합,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한번 넣어봅시다. 빅뱅 이후에 3분 시점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빅뱅 이후 3분이 되었을 때 우주 온도는 몇 도가 되었다? 10억 켈빈이 되었다. 그러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라고 가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양성자는 그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것이고 이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고 해주시면 사실 끝나게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3분 시점이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났다?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에 도달하였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뭐가 되었다? 헬륨 원자핵이 되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었으므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이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어떤 우주론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입자 AB의 상대적 개수와 헬륨 원자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피가 커졌어도 얘들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얘는 정상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지금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고, B는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선지 죄송합니다.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이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 되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나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물어봤어요. 질량비는 가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이다 라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진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를 기준으로? 38만 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8만 년 이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얘는 어떤 우주? 투명한 우주예요? 불투명한 우주예요? 불투명한 우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38만 년 이후가 되면 드디어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얘가 둔화되는 거죠. 왜? 온도가 3000 켈빈 온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도가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빛 입자들이 직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곳이 된 겁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빅뱅 후 38만 년 뒤에 우주의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래요. 38만 년 시점이네요. 온도는요? 3000 켈빈 온도예요.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우주의 온도는 3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죠. 3000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냐라고 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구와 누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원자핵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원자핵은 3분 시점에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어 우주는 투명해진 거죠. 약 3켈빈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는 이때 방출된 빛에 의한 것이냐라고 했는데 맞죠. 얘가 38만 년 시점에 3000 켈빈 온도였던 게 시간이 지나 현재에 도달했을 때 약 2.7 켈빈 온도로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 선지가 맞는 선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22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이 지나기 전과 지난 후에 우주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얘는 38만 년 후라고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전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가식에 퍼져나간 빛이 현재 약 3000 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될 거야 라고 했는데 현재는 3000 켈빈이 아니라 3 켈빈 온도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A 학생은 3000이 아니라 3켈빈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나 적어주고 우주의 밀도를 물어보는데 우주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질량은 그대로지만 부피는 커졌습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더 작아야 돼요. 가가 나보다 작을 거다는 맞는 선지가 되니까 학생 B는 괜찮고요. C. 가 이전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빛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그치.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불투명한 우주라는 게 결국은 빛이 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가 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나 이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가 이전이 38만 년 후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3켈빈 온도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4번 보도록 합시다. 가와나 중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를 기호로 쓰고 가와나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23번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가나안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래요. 그러면 가는 수소를 말하는 거고요. 나는 헬륨을 말을 하는 거고 A가 양성자를 의미하고 B는 중성자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A는 양성자고 B는 중성자이다.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빅뱅 이후 3분이 되었을 때 우주 공간에 분포하는 A와 B의 개수비를 물어본다면 1대1이 아니라 7대1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나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원시별의 중심부에서는 나가 생성될 수가 없죠. 왜? 중력 수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헬륨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얘는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주에 진화하는 과정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가 시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빅뱅이 빵 하고 터지고 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다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와 뭐가 만들어졌어요?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먼저 처음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얘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쿼크가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업, 다운, 업인 거고 중성자는 다운, 업, 다운이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지만 얘는 0이 되는 것이다. 질량은 중성자가 약간 더 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3분 시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얘네가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약 몇 대 몇이 되는 것이다. 1대1의 비율비를 가졌던 게 7대1의 비율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얘가 다시 14대 2이기 때문에 결론은 14대 2였기 때문에 얘는 12대 1의 개수비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었다. 근데 질량비로 놓고 보자면 3대 1이다. 왜? 12 곱하기 1 대 1 곱하기 4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죠. 언제까지? 38만 년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38만 년 시점 이후로 가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얘네들이 드디어 움직임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그 전자들이 결합이 일어나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일 때 우주에서 일어난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헬륨 원자에게 있는 쿼크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당 3개씩 들어가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개가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이 반응을 통해 빛이 방해를 받지 않고 퍼져나갔다. 맞는 선지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반응을 거쳐 우주 공간에 전하를 띈 입자의 수가 많아졌냐라고 했는데 입자의 수는 좀 감소를 하는 거죠. 티귿선지는 틀린 거고 이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입자는 현재 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얘보다 누가 더 많아요? 수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리을 선지는 틀렸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선지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12대 1 얘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드디어 스펙트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매우 중요하죠.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다시 한번 했지만 얘가 전자가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였고요. 흡수 스펙트럼 반대로 낮은 곳에 있었던 게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32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1은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걸 나타냈다. 별 자체로 관측을 했네요. A는 연속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기체를 그대로 흡수했다라는 거잖아요. 저온 기체를 흡수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그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온의 기체가 되어서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한다면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가가 A에 해당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C에 해당되고 다가 B에 해당된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A는
가와 연속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틀린 말인 거고. B는 다하고 연결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C는 나하고 방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4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엔 가는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결과로 나타난 스펙트럼 두 가지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A를 보도록 할게요. A는 연속이 되는 거고요. 코온의 기체가 그대로 나왔네요. 방출이 되는 거겠죠. 방출이니까 얘는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별이 저온의 기체랑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고 기역에 해당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A와 B는 동일한 기체냐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나타나는 곳을 보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체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A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는 거 맞는 거고요. B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나의 니은이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라고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35번 보도록 합시다. 가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냈고 나와 다는 수소 헬륨의 선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합니다. 라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를 나타냈대요 라고 줬어요. 자, 기억선지 볼게요. 가는 수소가 가운데서 나온 빛의 일부를 흡수했다. 그쵸? 얘가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니까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은에서는 뭐라고 했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관측한 거는 가하고 선의 위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건 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틀린 말. 라에서 지금 보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안쪽으로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나하고 다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나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나다. 그쵸? 같은 스펙트럼이니까 기억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7번 지금 됐고 3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X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관측하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결국은 나오는 빛이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흡수예요, 방출이에요? 이건 방출에 해당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 자체는 뭐예요? 연속이죠. 근데 태양에서 나오다 보면 태양의 대기에 있는 원소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가에서 확인한 빛 같은 경우에는 B가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를 통해 태양에 있는 X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라고 했어요. X 미지의 별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났다. 지금 본다면 X가 있다. 나를 통해. 뭘 지금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게 X가 얘가 B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B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B가 지금 위치가 어때요?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온대요. 그럼 이거는 방출해야 되는 거죠.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B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39번 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원소 A와 B 다는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는 연속 스펙트럼이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되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A와 B는 서로 다른 원소냐 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A랑 B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A랑 B는 서로 겹쳐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태양의 대기에는 원소 B가 있냐라고 했어요. 원소 A랑 B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 서로 겹쳐지니까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봤을 때 니은선지는 우리 아까 전에 맞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0번 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가를 지금 봤는데 얘는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 가는 흡수냐 맞는 거고요. 가와 나는 기체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생기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흡수를 해야겠죠. 3번이 맞고요.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에 해당이 됐어요. 따라서 가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5번
나는 방정관 내부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해였다라고 했는데 얘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네, 이상으로 해서 저희 휘문고 1주차 시그니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